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지음 블랙피쉬 들어가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미술 만나기. 이 책이 그 시작을 도울게요. 미술이라는 친구 어떻게 만나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 미술을 접할 때 보통 공부를 하기 십상입니다. 서양 미술사라는 역사로 접근하거나 미학이라는 학문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학자들이 정리한 여러 양식과 사조, 철학적 어휘와 같은 지식을 쌓다 보면 미술과 친해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몇 페이지 읽다 미술은 공부라는 오해만 품고 영영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혹은 작품 앞에서 암기한 지식을 되새기며 시험 정답 맞추기식 감상을 하는 경우 역시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미술을 머리로는 이해한 것 같지만 정작 가슴으로 공감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의 프로필을 안다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듯 미술 역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친해질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미술 관련 지식은 반 고흐 같은 화가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추후에 학자들이 만든 것이죠. 미술 공부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반 고흐의 숨소리를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즉, 우리와 작품으로 소통하길 간절히 원했던 예술가의 숨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마치 카페에 반 고흐와 마주 앉아 수다 떠는 것처럼 재밌고 편하게 말이죠. 미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소통하고 작품과 대화하며 공감해 나가는 경험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새 미술은 소울메이트가 되어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낳은 미술. 미술계 거장들이 방구석에 찾아와 수다 떠는 날. 지금까지 우리는 반 고흐, 고갱 등 화가를 미술사 관점에서 주로 봐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편집된 채 말이죠. 그래서 미술하면 고상하고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술이 고상하고 우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 남은 거장들은 우리와 다를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울고 웃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인간 아닌가요? 이 책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술가를 생생한 시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책을 펼친 당신은 예술가의 작품 탄생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방구석에서 낄낄대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장이라 불리게 되는 예술가는 사후에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다양한 학설이 등장하는데요. 이 책은 일반적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과 더불어 여전히 논쟁이 활발한 학설까지도 적극 끌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을 보는 당신의 관점을 보다 다양하게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아닌 예술가의 삶에서 왜 그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슴으로 공감하는 경험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구석 미술관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술가의 숨소리를 듣기를, 자유와 상상의 날개를 펴고 미술과 소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술을 함께 보고 느끼고 가지고 놀며 공감하는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책을 사이에 두고 당신과 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누구의 미술이 아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당신의 미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밤을 지새우며 글을 채웠습니다. 차갑게 머리로 아는 미술을 넘어 뜨겁게 가슴으로 공감하는 미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년 여름 조원재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그림, 키스의 구스타프 클림트. 절망의 끝에서 반항아가 탄생하다. 클림트의 나이 30. 절망의 끝에서 반항아가 탄생하다. 클림트의 나이 30.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술가 컴퍼니를 공동 창업했던 파트너이자 친동생 에른스트가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까지 같은 증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클림트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무엇을 그릴 의지도 예술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죠. 결국 야심차게 시작했던 예술가 컴퍼니마저 폐업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가족과 예술 모두 절망의 수렁으로 빠진 그때 어쩌면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존재의 밑바닥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렇게 갑자기 죽고 마는 것이라면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더불어 자신의 예술 또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권위에 눌려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그려왔던 고전적인 그림.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이 유일한 답이라 여기며 따라 그렸던 사실적인 그림. 권력의 검열과 지시에 맞춰 그렸던 개성 없는 그림. 그제야 그는 자신의 그림이 동료의 그림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그렸지만 정작 그림 안에는 자신이 없다는 것, 철학과 개성이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껏 빈의 모든 예술가들이 어떤 물음이나 비판 없이 그렇게 그려왔다는 것. 그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기 말 오스트리아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시대의 반항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반항하고자 뭔가를 때려부수며 테러를 했냐고요? 아닙니다. 그의 반항에는 신사다운 품격이 있었습니다. 반항은 곧 그의 예술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예술을 쟁취한 반항아의 끝, 베이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미술 천재 클림트. 고전주의 양식을 따라 그리기만 해도 마음 편히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시대의 반항아로 살았습니다. 예술가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새로운 예술의 시대를 빈에도 꽃피우기 위해 스스로 황급빛 창을 들고 아테나 여신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반발과 저항을 이겨내고 결국 새로운 예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분리주의 정신은 곧 에곤 실레, 오스카 코코슈카라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또 다른 거장들을 탄생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반항아 클림트의 마지막 작품은 무엇일까요? 1918년 그가 뇌졸중으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렸던 아기입니다. 미처 채색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그림을 그리다 일을 당한 듯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그리다니요. 사실 클림트는 평생 여성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몰두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주제가 아기라는 사실은 뜻밖입니다. 그는 왜 죽음의 문턱에서 아기를 그렸을까요? 철학자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인간은 3단계로 정신이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1단계는 삶에 놓인 고통이라는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끈기 정신을 가진 낙타입니다. 2단계는 단순히 고통을 인내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문제와 맞서 싸우는 투쟁 정신을 가진 사자입니다. 궁극의 3단계는 1, 2단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창조 정신을 가진 어린아이입니다. 클림트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야 하는 길 위에 놓인 짐을 기꺼이 어깨에 지고 고난의 사막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투쟁했습니다. 대다수가 순응하기에 문제없어 보이지만 분명 맞지도 옳지도 않은 세상의 규칙에 대항한 투쟁이었습니다. 클린트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으로 자신의 삶을 놀이로 승화시켰습니다. 신명나는 놀이 속에서 자신만의 규칙이 살아 숨쉬는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정해진 세상과 규칙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룰 브레이커에서 룰 메이커로 거듭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빈 미술계를 테러했던 희대의 반항아 클림트. 그의 요람 속 아기는 혹시 니체가 말하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 아닐까요? 드디어 자신도 낙타와 사자의 단계를 지나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창조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요람 속 아기는 클림트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화상이 아닐런지 그 답은 그림 속 아기가 알고 있습니다.